오늘은 임상영양사 안우나. 우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나 선생님, 요즘에 당뇨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일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을 텐데 그런 네. 거에 대해서 혹시 오늘 알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네,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Q&A 그 첫 번째, 혹시 돼지 감자, 네. 여주 선생님 먹어도 될까요? 저 당뇨 치료하고 싶은데 먹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돼지 감자도 있고 또 여주 환도 있고 그다음에 여주 차도 드시고 달인물. 돼지 감자차, 달인물 음. 많이 하시고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요거 먹어도 돼요? 라고는 10명 중에 1명 말할까 말까예요. 몰래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미 마음속에 있는 네, 거죠. 상담 끝나고 이제 네. 집에 가서 빨리 이제 이거 민간요법 시작하고 음. 약도 받았으니까 요거 빨리 시작해야겠다. 요거랑 음. 또 한 분은 이제 선물을 받기 시작해요. 당뇨 진단 받았어라고 하면 맞아요. 가족들이 요거 먼저 제일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 돼지 감자와 여주 혹시 당뇨 치료에 이게 효과가 있을지. 사실 어떤가요? 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준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나오기는 되는데요. 근데 돼지 감자나 여주나 결국에는 당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 또 하루에 한 잔 정도 그냥 당뇨를 낳기 위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 좋은 차 정도로만 드실 수 있는 거지 내가 이걸로 당을 고쳐보겠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혈당만 높아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한 잔, 두 잔 정도 일상적으로 드실 수 있는데 제가 본 환자 중에 물 대신에 이걸로 다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은 안 드시고 네. 오로지 여주 차, 달인물만 여주차, 먹는다. 돼지 감자 차만 이제 계속 하루 종일 드시는 거예요. 물처럼. 네, 물처럼 내가 드시는 당뇨가 있으니까. 맹물 있을 때 요거는 당이 하나도 안 들인 그렇죠. 거거든요. 돼지 감자나 여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끓이면서 당이 포함되게 돼서 오히려 당뇨 환자들한테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앞에서 치료한 듯 하나 다시 또 당이 올라가고 계속 이 쳇바퀴 돌듯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을 먹으면 혈당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차를 마시면 오히려 당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뭐 일반 다른 차 같은 경우는 녹차, 홍차 요런 거는 뭐 드실 수 있죠. 근데 요거를 물 대신에 내가 하겠다. 안 되세요. 취향에 따라 또 기호에 따라 내가 요런 차를 좀 좋아한다 하면은 뭐 한 잔, 두 잔 가끔가다 이렇게 드실 수 있지만 대놓고 드시는 거는 안 됩니다. 오늘 확실히 알았네요. 돼지 감자와 여주는 당뇨를 치료할 수 없다. 네. 자, 당뇨인들이 자주 물어보는 Q&A 두 번째. 선생님, 저 제로 콜라 먹어도 돼요? 제로 코크는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냥 가끔가다 내가 이제 햄버거를 먹는데 당류 많이 든 것보단 차라리 제로 코크로 조금 해보고 싶다, 칼로리 낮은 걸로 해서 이럴 때는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럴 때는 좀 추천을 드리는데 빈번하게 계속 드시는 제로 코크는 오히려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고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칼로리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공복 반응을 조금 고장을 내는 거죠. 몸에서는 느끼는 거예요. 칼로리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채워진 거죠. 그러면 몸에서는 그 보상 심리로 더 달라고 뇌에서는 신호를 보내서 자꾸 배가 고프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제로 코크를 선택하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외식을 하게 될 때 피자나 뭐 치킨 좀 먹게 될 때 그럴 때 선택하시는 건 괜찮지만 요거 제로는 괜찮아 해서 무가당 쿠키, 무가당 케이크, 그 다음에 무가당 요새 커피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이런 거 계속 이용하시면 당이 혈당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탄산음료를 먹을 때 제로 콜라니까 나는 먹어도 괜찮아 하고 매일 먹는 것보다는 정말 오늘 탄산이 너무 먹고 싶다, 너무 땡긴다 라고 했을 때 선택하자면 제로 콜라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횟수는 아주 낮게. 횟수는 아주 낮게요. 네. 그러면 당뇨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Q&A 세 번째. 탄수화물은 저 그냥 안 먹을래요.
그냥 당도 올라가고 특히 임신성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안 먹을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괜찮은 거예요?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당이 높았어요. 혈당이 굉장히 높았는데 탄수화물을 딱 끊고 조금만 먹으니까 당이 쭉 내려가는 거죠. 이걸 경험하신 분들이 탄수화물만 먹으면 올라가는구나. 그러네요. 그럼 내가 탄수화물을 끊어볼까? 드라마틱하게 딱 내려가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탄수화물을 없애보려고 하시거든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네요.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고요. 뭐 한 끼 정도는 그렇게 넘어갔다 쳐도 그때부터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태우면, 지방을 분해시키면 거기서 탄수화물 포도당이 나와요. 이거 몸에서 돌리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 할 텐데, 지방과 단백질이 대사 과정을 한 바퀴 또 돌게 되면은 거기서 포도당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쟤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CHO 동일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몸 안에서 지방이 쌓이듯이 네. 지방이 탄수화물이 너무 부족하면 탄수화물로 바뀌어서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 네, 지방이 대신하면서 좋지 않은 이 연료가 되기 때문에 이때 저혈당 쇼크도 올 수 있고 이거를 케톤 바디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입안에서 과일향 같은 게 좀 나기도 하고 아세톤 향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아무리 내가 혈당을 떨어뜨리고 싶어도 탄수화물을 끊어낸다. 요거는 절대 안 되세요. 그러면 선생님, 나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탄수화물이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될까요? 네. 그 저혈당 쇼크로 안 빠질 정도의 최소한의 양.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당뇨인 중에서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정도 그러면 탄수화물 양을 지켜야 되는 양을 좀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이제 060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마다 다르기는 해요. 밥 양을 120g에서 200g 대략적인 양인데 그 양은 좀 비슷해요. 사실 그람수로 따져서 그런 거지. 그래서 몇 끼 밥 3분의 1공기 요 정도는 몇 끼 정도. 그러면 꼭 밥을 먹어야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식빵 한 장을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옥수수를 요만큼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구마를 요만큼, 되게 작죠? 네. 그리고 감자는 고구마보다 한 두 배 정도 되는 사이즈 이렇게 드시면 저혈당을 예방하실 수 있고 네, 그러면서 다이어트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혈당을 관리하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싶은데 케톤체 같은 물질을 만들면서 건강을 위협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끼에 밥으로 치면은 3분의 1 공기, 그리고 061의 교환 단위를 아시는 분들은 061 1 교환에 해당하는 것을 한 가지씩 몇 끼 드신다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당뇨인이 자주 물어보는 Q&A 네 번째. 선생님, 저 감자 고구마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네. 고백하시는 거예요?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옥수수는 요즘이 철이잖아요. 네네. 저 진짜 원 없이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못 먹어요 라고 하시면서 평생 못 먹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실 때 당뇨 환자 딱 있으면 감자, 고구마, 옥수수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빵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당뇨 진단받으면 평생 밥 먹어야 되냐고. 한 달에 한 번 밥 뭐 먹는 분도 있는데 쌀을 자체를. 그러네요. 그런 분들은 계속 평생 밀가루 먹고 살 텐데 드실 수 있다. 드실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다 간식이에요. 그렇죠. 네네. 밥을 먹고 탄수화물이 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밥을 다 먹고 요걸 또 드시니까 간식으로 드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다른 곳에서는 이게 주식으로 나가요. 예를 들어서 고기 굽고 감자 옆에 같이 둬서 식사를 하거나 이땐 밥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닭고기하고 고구마도 같이 옆에 삶아서 같이 넣어서 한 끼 식사로 드시는데 한국은 이제 다 이거 밥은 밥대로 먹고 자 이제 간식으로 꺼내 왔는데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못 드시게 하는 거고 사실은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밥 대신 먹으면 가능한 거네요? 네, 밥 대신 드시거나 그러면 이제 한 끼 식사로는 좋지 않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는 밥 지을 때 같이 넣는 거예요. 아. 감자랑 고구마를. 아. 그래서 같이 식사하실 때 감자밥. 강원도에서는 또 감자밥이라고 해서도 먹거든요.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를 식사하면서 같이 삶아서 드시거나 그리고 이제 집에서만 식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구내식당 이용하시는 당뇨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감자 반찬 나오게 돼요. 닭볶음탕에 감자가 있다. 감자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감자 그만큼 탄수화물 섭취하신 것만큼 밥을 좀 한 숟가락 덜어내고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식판 받을 때 당뇨인들은 그 구내식당 이용하실 때 딱 스캔을 하셔야 돼요. 도토리묵 탄수화물이네. 감자 탄수화물 이렇게 있을 때는 밥량을 조금 줄이고 반찬을 내가 탄수화물 여기서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좀 담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에는 어떤 식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메뉴를 스캔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밥밥밥을 먹는 셈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양 조절을 잘 하신 다음에 드시면 되시겠네요. 네. 내가 요 정도 고구마를 먹은 것 같아 반찬에서 그러면은 그 정도 이 정도 되는 밥량을 조금 덜어내라고 교육을 해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당뇨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Q&A. 6번째. 선생님, 저 두유랑 우유는 먹어도 괜찮죠? 네. 당뇨 식사 구성에 저희가 우유나 두유, 그다음에 요거트 같은 거 이렇게 포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두유 같은 경우에 당류를 조금 알고 드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당류요? 네네. 이게 의무적으로 모든 음료에는 당류라고 의무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음료 여기는 13g. 그 다음에 여기 음료에는 18g 들어있거든요. 이 그람수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혈당 찍을 때 나올 때 검사하시면은 180 나왔다, 200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당류가 1g, 당류 지금 18g 정도 들어있는데 이 당류가 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2.2에서 3, 3배 정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당류가 10g 들었으면 곱하기 3, 그러면 30만큼의 혈당은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30만큼 정직하게 오르는 건 아니고 내 몸에서 그거를 떨어뜨리려고 인슐린이 일하고 있고 약도 일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딱 30에 오르는 건 아니죠. 네, 약도 잘 듣고 하면은 네, 그게 잘 좋은 혈당대로 유지가 되겠죠. 네. 그러면 같은 우유나 두유라도 맛이 다양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품별로 당류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먹는 게 내 혈당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두유 같은 경우에는 당류가 없는 두유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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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꼭 찾아서 드셨으면 좋겠고 제가 본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검은 콩, 검은 깨, 그다음에 호두 이렇게 견과류가 많이 믹스되어 있는 거일수록 당류가 제로일 확률이 되게 낮아지거든요. 순수한 두유일수록 당류가 제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뉴스에서 봤는데 검은 콩, 검은 깨 이런 거를 제조 과정에서 텁텁해지는 맛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당을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혈당 조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당류를 확인하시고 이제는 열량을 체크하시지 마시고 제품마다 써 있는 당류를 확인하시고 여기에 곱하기 3을 해보시고 내 혈당이 이만큼 올라가겠구나 라고 대충 추정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유당 같은 경우에는 젖소에서 나오는 당이기 때문에 이게 따로 분리되는 당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유는 당류가 제로인 게 없어요. 하지만 이 당류 자체는 단순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혈당을 상승시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그냥 이 당은 이 정도 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흰우유 같은 경우에는 첨가당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심하시고 드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흰우유는 일부러 넣은 당이 아니라 젖소에서부터 같이 나온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우유, 당연히 저는 여기서 흰우유를 얘기했는데 초코우유, 딸기우유 첨가된 겁니다. 당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지금까지 당뇨 환자들이 자주 물어보는 Q&A 시간을 가졌고요. 혹시 댓글 가능한가요? 네. 지금까지 안오나 선생님과 함께 당뇨병과 그에 따른 식이요법에 대한 오해를 걷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